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까지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올라줄 수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코스닥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급락하는 건가? 네.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 답이 나왔어요. 오늘 김영민의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전일 코스닥 매도 폭탄의 이유. 근데 코스닥이 오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왜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좀 투매를 했는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예지력이 있었나 봐요. 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2%가 넘게 폭락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했죠.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 관세를 한 달 더 유예한다라는 이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훨씬 더 좀 더 짜증스러운 이제 반응이 연출이 좀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2%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나스닥은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단기간에 지금 한 달 만에 고점 대비해서 11%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 추세가 최근 3년 동안에 이 120일평을 강하게 이탈한 경우는 딱 4번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파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관세와 관련된 이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 이게 이제 겹치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의 급락세를 이제 연출을 좀 하고 있다. 어제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4천억 원이 넘게 코스닥 시장에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오늘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과 같은 이런 흐름이 이제 예견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인 매도를 좀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 양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미 어저께 매를 좀 심하게 얻어맞아가지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순매수가 뭐 작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 후반에 뭐 개장 초반에 비하면은 오늘 확실히 좀 저점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730포인트 이제 지지력 확인이 좀 되고 다음 주에 오늘 또 밤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지표 발표. 아마 이제 고용도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신규 고용을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게 경기 침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은 지금 5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유럽 쪽의 기준금리 지금 2.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이제 둔화 흐름,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를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반등의 이제 트리거를 충분히 한번 만들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특히 국내 증시 코스닥 지수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만 올라간다. 연초 효과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우리 시장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이제 시그널을 오늘 저녁에 또 확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와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 지수의 이제 반등,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반등과도 연동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먼저 회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올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도 개장 초반에 15%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거는 오늘 약간 이제 좀 뭔가 이제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이 오늘 개장 전에 6년 전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쪽으로 메시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이 메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을 했던 거를 반환을 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릭스는 오히려 이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일라이 릴리 쪽에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개장 초반에 올릭스 주가가 15%가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는 6년 전에 기술 이전했던 이 메시 치료제 때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번에 이제 반환이 됐고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거든요. 뭐 계약금은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500만 불, 5천만 불을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최근에는 렉라자 이제 매출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3월 안에 마리포사 2에 대한 이제 임상 후기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될 거예요. 특히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 지금 폐암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기리수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월등히 좀 앞서는 이제 데이터 최고 한 11개월 이상은 지금 앞설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1차 치료제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한양행은 요 대목에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오전장 내내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올릭스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뭐 이 종목이에요. 아마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네. SK 하이닉스를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 증시는 마블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20% 폭락을 했고요. 반면에 또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뭐 13%, 1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뭐 어차피 실적이 다 좋은 건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엔비디아, 뭐 마블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이제 상반된 흐름이 나오냐면 향후에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전망이 여전히 지금 노이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과연 이게 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데이터 센터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나타났던 AI 과잉 투자론하고 똑같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90달러까지 폭락했다가 3개월 만에 150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야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저점을 치고 반등을 해야 지수가 회복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바닥잡기 흐름,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좀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AI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특히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정말 좀 지겹거든요. 단 한 군데 기업도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공식적인 이제 얘기를 발표한 기업이 없어요. 근데 시장이 전망하는 것만 계속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좀 되고 나면 오히려 AI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저점 시도를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어제 편입했던 한빛레이저입니다. 어제 급등 나와줬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네. 어제 한빛레이즈를 6,300원에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네.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조금 움직이다가 약간 이제 밑골이 좀 달랐어요.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관련된 또 핵심적인 소재 개발, 특히 국내에서 이제 캠트로닉스하고 피롭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언급이 좀 되다 보니까 이 대체 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언급이 되면서 특히 캠트로닉스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사실 삼성, SK, LG 전부 다 이제 이쪽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세대 신기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피롭틱스라든지
텍스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소개해드린 소형주 중에서는 한빛레이저,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SKC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뭐 약세 구간 속에서도 21선 추세가 잘 유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한빛레이저는 7,000원대 이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가 진행이 좀 된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한번 나타날 걸로 보고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좀 예상을 좀 하고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7,500원 유지를 하면서 오늘도 뭐 공략할 수 있는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 유지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니고요. 그냥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스틸레온 이런 종목들이 막 2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개장 초반에 약세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이 좀 되면서 상승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포스코 엠텍, 앞에 포스코 붙어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지금 흐름이 되게 안 좋잖아요. 반면에 화학주들,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철강이라든지 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이제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좀 되면서 정말 많이 빠져있던 낙폭 과대 구간에서 탈피하는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봉에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알래스카 이제 천연가스 개발하는 프로젝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충분히 참여가 좀 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면서 하이스틸 같은 이런 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개장 초반에 눌렀다가 또 막 2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야말로 해외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뭐 강물 자원, 히토류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이제 수혜로 주가가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 포스코 스틸레온이 오늘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거의 같은 이유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약세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강한 매수세가 좀 모이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한때 우리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과 비슷한 논리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 랠리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파미셀인데요.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목표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뭐 네. 몇몇 기업들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보로노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미셀도 어저께 음봉 맞으면서 살짝 좀 눌렸다가 오늘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21선 추세가 좀 살아있다. 10,000원짜리가 지지되면은 추세가 이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눌림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주가가 또 이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 잠깐 좀 해드리면은 작년 12월 초부터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 이슈보다는 IT 쪽, 엔비디아 향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산이라는 종목이 엔비디아의 동박적층망을 이제 공급하면서 대표적인 AI 가속기 수혜주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죠. 이 파미셀이 그 두산의 동박적층망을 만드는 핵심적인 소재들을 이제 공급하는 경화제라든지 레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차례 상승했고 눌림목 조정 주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이제 상승하고 다시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세 번째 상승 파동이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위치가 딱 지금 10,000원 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재료예요. 하나는 엔비디아 향 AI 가속기 대표적인 이제 수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해서 첨생법 개정안과 관련된 수혜. 요 두 가지 모멘텀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 조정이 이쁘게 지금 완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1,400원, 5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고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한 12,500원 전고점을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2,5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미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봐야 될까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서 빠진 종목들은 시장이 살아날 때 당연히 이제 같이 동조화되면서 가격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750원 현재가로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이고 상장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돼가는 새내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ADC라든지 항체약물 접합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름 테라퓨틱스도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TPD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ADC와 TPD를 섞어서 DAC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항체 약물 분해 접합 기술. 요걸 가지고 신약 플랫폼을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되기 전부터 이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요게 사실상 브리스톨 마이어스 깁 쪽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기술 이전에 이제 성공을 한 상황이에요. 이미 상장되기 전에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그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술력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오름 1023, 오름 1153 여러 가지 이제 혈액암이라든지 소세포 폐암 우리가 보통 이제 렉라자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한양의 렉라자는 비소세포 폐암 폐암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소세포 폐암이 거의 한 70% 정도고 나머지 30%가 소세포 폐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또 파이프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후보 물질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3월 달에 주목을 제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만간 이제 3월 20일 되면 HLB의 이제 간암 치료제 미국 FDA 이제 승인 여부, 품목 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고 그 외에도 뭐 한올 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뭐 리가캠 바이오 여러 기업들의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일정들이 3, 4월 달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행에 이제 기술 이전한 게 6년 만에 지금 반환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임상 1상에서 2상을 진입시키는 거, 한 단계씩 임상 단계 진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렉라자는 임상 2상, 3상 다 거쳐서 미국의 품목 허가까지 이제 받아냈고 그 외에 뭐 ABR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기업들이 임상, 2상, 3상에 대한 이제 결과 탑라인들을 다 3, 4월 달에 지금 공개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임상 단계가 진척되면서 마일스톤 수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하면 성공에 대한 마일스톤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로얄티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3월 내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일정들이 지금 겹겹이 대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름 테라피틱스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랐었어요. 시초가가 한 2만 원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4만 원이 넘게 거의 100%가 넘는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다가 고점 대비 조정이 꽤 많이 들어왔죠. 30% 넘는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서 딱 중간 가격 2만 원에서 출발해서 4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3만 원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아래에서 이제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름 테라퓨틱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 너무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시장은 또 관세 또 좀 피할 수 있는 관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종. 업종들을 많이 선호를 좀 하잖아요.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엔터주 중에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99,000원 현재가로 SM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SM이 생긴 지 벌써 30주년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와, 네. SM의 이제 시조가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잘 모르시죠? 모릅니다. 30년 된 현진영이라는 가수를 시작으로 이제 SM이 이제 기획사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이제 30년 동안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H.O.T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H.O.T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이제 아이돌 그룹들을 이제 만들어낸 기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에스파라든지 또 뭐 아이돌 그룹들 중에서 가장 좀 잘 나가는 NCT 드림 같은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들을 만들어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카카오 그룹 쪽에 뭐 인수된다 이러면서 또 심지어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뭐 구속까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다 해소가 좀 되고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한중 관계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대중 가수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거의 못했잖아요. 음반도 뭐 출시를 못했었고 특히 오프라인 이제 공연을 완전히 이제 다 차단이 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규모 월드 투어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 이렇게 찍고 동남아,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이렇게 이제 가는 일정인데 중국을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한령이 만약에 해제가 되고 나면 5월 이후부터는 월드 투어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에서도 대규모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뭐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씩 지금 영업이익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대규모 투어 공연을 중국에서도 이제 현지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좀 굉장한 기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하츠 투 하츠라든지 영국 보이그룹 뭐 디알리스 같은 이런 신인 그룹들을 또 열심히 또 육성을 해가지고 런칭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000원에 편입을 했고 역시 뭐 SM도 최근에 한 2, 3주 동안에 주가 조정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8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한령 관련해서 SM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힘든 한 주였는데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월에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거 아마 지금 시장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왜 빠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제가 우리 국내 증시와 미국 시장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